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일정이 잡혔다라는 소식, 그리고 테슬라가 반등하면서 미증시는 상승했습니다. 특히 런던에서 미국과 중국이 주초에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한때 이제 불거졌던 그 무역 협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해소가 되는, 완화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우리 증시는 지금 역대급 2주 상승,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2주 연속해서 4% 이상 올라간 거는 2007년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고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증시 부양 수혜주들, 예를 들면 뭐 증권주라든가 지주회사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지난주에 반도체주들이 좀 살아나는, 대형주들이 또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구도의 변화가 생기는지 이 점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말에 미증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재료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3대 지수 모두 1%대 올랐고요. 그리고 업종별로도 11개 업종 모두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11개 업종 올라갈 때는 정말 좋아서 올라갔다라는 쪽보다는 걱정했던 게 다행이구나라고 할 때 이렇게 전업종이 다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은 좀 안도감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안도감을 자극하는 거는 일단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5월에 5% 이상 올라간 경우 6월까지도 대체로 강세 보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5월에 5% 넘게 올랐잖아요, 지난달에. 그러면 과거 사례를 보니까 83% 확률로 6월까지 올라갔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투자들이 웬만하면 이번 달에도 강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기대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던 건 첫 번째로 고용지표에 대한 안도감.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4.2%가 나오고 비농업 일자리가 약 14만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예상치가 12만 6천이었어요.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죠. 근데 사실 보통 미국 실업률 기준으로 4.5% 이하면 완전 고용으로 보통 보거든요. 근데 완전 고용 상태에서 10만 이상의 일자리는 상당히 좋은 결과로 봐요, 보통은. 근데 어쨌든 13만 9천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삐끗하는 데이터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잘 나왔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좀 안도감을 갖게 됐고, 다만 다음 달 발표되는 지표부터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매월 나오는 미국의 실업률 소수점까지 표기한 걸 보면 계속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6월 미국의 실업률은 4.3% 넘어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갔다, 그리고 관세 때문에 경기 둔화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이제 중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인도가 됐든 일본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무역 협상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거 관세 높였다가 미국 경제 나빠지기 시작하고 이거 되돌리는데 시간 오래 걸릴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월 고용 지표는 다행이다, 한숨 돌리긴 했지만 6월 내에 별다른 어떤 관세 관련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6월 지표부터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걸 또 이 점도 확인시켜주는 그런 지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점검해 보면 우선 트럼프가 발언했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주초에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잘 진행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라인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재무장관, 상무장관, 다음에 그리고 무역을 갖다가 무역 대표부의 어떤 대표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총출동하잖아요. 이 정도 라인업이면 어떤 결과를 그러니까 만들어내지 못하면 정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장관 한 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두 명도 아니고 세 사람 총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업이라면 어떤 형태가 됐든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지금 히토리 문제라든가 기술주 문제, 기술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성과를 내면서 양쪽이 뭐 만족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변수는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인데, 일단 트럼프는 굉장히 많이 화나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 머스크는 내가 좀 너무했지, 미안해, 이렇게 이제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안 받아주고 있고, 특히 CNBC 인터뷰에서는 관계가 그와 끝난 걸로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뭐 민주당을 지원하면 대가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위협적의 발언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 관련된 종목들도 많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시황에,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나온 미국 분석 기사를 보면
이번 불화가 머스크 사업에 장기적으로 영향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그 머스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이런 거는 AI의 전 세계 리더를 원하는 미국 정책에 부합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 외에 뭐 로봇, 전력, 뭐 등등 우주 항공 이런 것들에 이제 머스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들이 있어서 이게 쉽게 그냥 내쳐질 만한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거라서 주가에도 좀 휘둘림이 있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라는 분석이 아직까지는 우세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캐릭터가 또 변수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일단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분석이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주요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지난주에 그 반도체 주가 은근히 살아났고, 또 하나가 대번 에너지 같은 에너지주들이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1912 같은 제약주들도 살짝 움직임이 괜찮았고,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우리 증시가 3일밖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했던 미국 종목군들이 그대로 이번 주에도 움직이면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이 업종들이 그대로 연결돼서 반응이 나오는지,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일부가 지난주에 움직이기도 했지만 미국 시장 그대로 똑같이 그 이상 우리나라 지수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대로 반영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업종군들이 우리 증시에서도 똑같이 비슷하게 가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2,800 정도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저 2,850 이상에서 저항이 나왔으니까 저 위치까지는 올라가겠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다르게 보면 이게 코스피 달러 차트거든요. 달러 차트로 보는 주봉이에요. 근데 이게 보시면 2023년도 이후에 코스피의 달러 차트로의 저항은 100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포인트 정도 되면 계속 저항이었어요. 보시다시피 계속 거기서 막혔잖아요. 지난주 그 마지막 거래일에 공교롭게도 거기서 멈춘 거예요. 지금 코스피가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넘길지 여부는 외국인들한테 달려있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것만 저항인 게 아니라 ADR,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에서 보통 120을 넘어가게 되면 그게 피크가, 그 근처에서 피크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달러 차트로 보나 ADR로 보면 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아니야, 이번에 한국 증시는 이런 데이터를 무시할 정도로 강해,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판단을 한다라면 오늘 포함해서 이번 주에 최소 3일 이상 2,700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와야지 이 구간을 돌파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외국인들 매수가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고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장은 어렵고 차별화 장세가,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차별화 장세가 시작이 될 거다. 지금 위치부터는 좀 종목별 선별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한 구간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6일 중에서 5일 매수했잖아요. 근데 제가 5월 30날 저 매도 보고서 그때 저거 외국인들이 진짜 매도 아닌 것 같다고,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매도가 나온 걸로 보여져서 저거는 조금 왜곡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이미 5월부터는 매수를 작정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난주 2조 원 넘게 샀는데 절반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었어요. 근데 그 아래 보면 방산주, 전력주, 금융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 그다음에 좀 덜 갔던 종목군, 이걸 섞어서 들어가는데 이게 공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지금 과매수 조짐도 좀 있고 해서 차별화 장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하고 전체가 다 밀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업종이 뭐가 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끌어올렸던 종목이 될 거냐, 아니면 외국인들 지분율이 높거나 보유 지분 가치, 그러니까 보유한 지분 금액이 되게 큰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기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동안은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또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주요 종목들 추세를 보면 뭐 그동안에 4월 이후 추세가 원전, 엔터,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했죠. 그리고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군들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였는데 6월 들어서 보면은 5월 말, 6월 요때부터 보면은 제약바이오 좀 올라오고 2차 전지 좀 올라오고
원익 IPS를 제가 샘플로 드렸습니다만 이제 일부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반응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이후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 그다음에 5월 말부터 좀 강해지기 시작한 종목군들이 좀 구분이 돼요. 예,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선수 교체냐, 순환매냐, 코스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자체가 이것도 저항대예요. 보시다시피 60주선이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이 위에서 마감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주 금요일에 딱 60주선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종목군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그런 이번 주 초에 시장을 끌어올리는 5월 말 이후에 이제 갔던 종목군들이 부각이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우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 당장 이제 주초에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그러니까 관세 전쟁 관련해서 정점을 통과하는 이벤트가 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나라라서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와 머스크의 충돌, 지난 주말에 이제 테슬라가 반등하긴 했지만 어쨌든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이 되게 많이 다양한 업종에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근데 하필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배터리가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난주에 살아날 조짐이 있었던 업종이라서 이게 어떤 변수가 되는지도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달러 차트 기준으로 1000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ADR 상의 과매수권, 요 상태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열심히 푸시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요것도 좀 봐야 될 거고, 기존에 이제 강했던 종목군들이 방산, 조선, 원전, 지주회사, 금융, 건설 이런 등등의 종목이었는데 지난주에 보면 여기서 보통 수출이라고 하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등의 종목군들을 수출주로 분류를 하거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분산이 되는 움직임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더 일관성 있게 움직여서 특히 그러니까 시가총액 빅4,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좀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의 수급이 분산돼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코스피가 최근 5월 마지막 주 이후의 상승률로 보면 전 세계 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국가들 다 빼고, 그러니까 CNBC 미국 사이트에서 주요국 증시로 표기가 되는 국가들로 쫙 뽑아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때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1위거든요. 코스닥이 그 다음 순서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유난히 강해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거래일이 3일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했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 차익 실현하고 싶은 물렸던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 또는 차익 실현하고 싶은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극복해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주포와 주도주. 예, 그게 이제 더 강력하게 들어와 줘야 되는 거고, 차별화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종목별 수급 변화, 이걸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좀 홍보 좀 하겠다라고 양해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고릴라 리서치 홍보인데 네이버에서 이렇게 이제 고릴라 리서치를 검색하시면 되게 잡다한 다양한 게 뜨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번에 들어가려면 이 동영상으로 쭉 내려보시면 동영상이 떠요. 근데 그 동영상에서 요 고릴라 리서치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제일 간단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면 여기서 고릴라 리서치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게 쭉 나오죠. 요 아래 내려가면 동영상 나오잖아요. 여기서 고릴라 리서치를 딱 클릭하면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 이번 주까지 그 멤버십 이벤트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에 천 몇백 원꼴로 가입할 수 있는 건데, 가입하면 그 기업 분석 보고서 일주일에 2개, 그 다음에 교육 동영상 일주일에 하나, 누적된 거 한 100개 되나? 50개 되나? 100개 되나?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누적된 거 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가 예측 AI 서비스, 이건 이렇게 적중된다 이런 측면보다 그냥 공부 삼아 보시면 되는 거 정도라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브리핑,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 이상 멤버십 동영상 마감 시황이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 쭉 되는데, 하여튼 이번 달에 하루에 한 1,몇백 원꼴로 가입할 수 있는 이벤트 진행하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접속하셔가지고 또 많이들 활용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속해서 또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